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던 그때 긴장은 곧 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누리호는 총 길이 47m, 총 질량 200톤의 무게를 가지는 발사체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사체가 어떻게 하늘을 뚫고 우주로 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 여기에 오늘 만나볼 전문가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승환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나가는 길을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위성 개발과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발사체에서 극저온 추진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제란 말 그대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연료를 뜻합니다. 우주 발사체에도 필요한 이 추진제. 특별히 우주 발사체에는 극저온 추진제라는 게 쓰인다는데요. 대체 극저온은 뭐고 우주 발사체에는 왜 극저온 추진제가 필요한 걸까요? 극저온이라 하면은 보통 영하 200도씨의 온도를 지칭을 하는데요. 질소나 공기가 액화가 되는 그런 온도를 뜻을 합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산화제인 공기를 액화시켜서 발사체에 넣어놓게 됩니다. 발사체가 우주 공간에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극저온 추진제. 누리호를 기준으로 하자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다가 이 위치로 이동하며 연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극저온 추진제라는 게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계속 끓이면 물이 증발해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극저온 산화제도 이제 그냥 놔두면 계속 끓어서 다 증발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에 발사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충전을 해야 추진제가 날아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쉽지 않은 항공우주 연구의 길. 어떤 계기로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온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저온공학 연구실에서 학위를 땄는데요. 이제 저온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로켓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로켓에 한번 투자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16년 1월에 입사를 했죠. 힘든 날도 많지만 잊지 못할 순간 역시 많다는 박사님. 아무래도 두 가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일단 지상 연소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로켓을 날려보내지 않고 땅에 묶은 상태에서 연소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상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늘로 날아가지도 않는데 터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점화 순간 직전에 다행히 잘 실험이 진행돼서 그 순간이 가장 뜻깊었고요. 이제 두 번째 순간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독자 우주 발사체인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부담감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긴장이 되죠. 리프트오프 직전, 이제 발사체가 날아가기 직전까지도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임무인 이제 위성을 제자리에 놓을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성공의 끝이죠, 저에게는. 궤도에서 인공위성이 정확한 위치에 놓아졌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짜릿했습니다. 이제 입사 후에 가장 발사체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 순간이 입사 후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1차 발사를 실패했을 때는 기대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실패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줘서 굉장히 기뻤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패를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걸 알아보는 단계도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 그걸 알아보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우주 전문가가 되는 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공과대학 계열로 가서 발사체에 필요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압력 용기를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기하학을 잘 해서 우주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부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이제 숫자로 잘 표현하는 곳으로만 가면은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이요?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는데 수학이 필요한가요? 이제 발사체를 설계를 하면서는 이제 그러한 사소한 것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사람들하고 이제 숫자로 얘기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개념이라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사람들하고 그리고 발사체에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다룰 때는 매 순간 빨라지는 속도와 줄어드는 질량을 잘 통제하는 것이 핵심. 우주 발사체의 속도와 질량을 계산할 때 자주 쓰는 원리가 있다고요? 매 순간 빨라지는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이 필수고요. 이제 질량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을 필수로 항상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 한때 표절 논란으로 17세기 수학계를 뒤흔든 미적분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두 사람의 공로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미적분을 먼저 연구한 건 뉴턴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뉴턴은 어떻게 미적분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660년대. 당시 뉴턴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 또 달은 어떻게 지구 주위를 도는지, 동적인 영역을 수학으로 증명하고 싶었는데요. 이에 뉴턴은 천체의 순간 속도와 시간, 움직인 거리를 수학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미분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성의 궤도를 작은 삼각형으로 나눈 후 이동거리와 속도, 기울기를 2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고 그 결과 행성의 궤도가 타원임을 증명하게 되죠. 미분 방정식은 날씨를 예측하거나 유전자 변이율을 분석할 때 등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화의 CG를 구현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미분 방정식으로 미사일의 궤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요? 현재 지점에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속도가 얼마이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으면 로켓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계산을 수행을 하고 있죠. 우주 발사체 연구에 활용하는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이라는데 대체 로켓 방정식이 뭔가요? 줄어드는 질량하고 빨라지는 속도에 관계된 방정식이죠. 이제 미분 적분 방정식인데요. 이제 치올콥스 러시아의 그 수학자가 이제 로켓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로켓 방정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방정식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물로켓을 예를 들면 이제 물로켓은 날아가면서 계속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나의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하늘로 어떤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속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발사체의 질량과 속력 관계를 보여주는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 이 방정식에 적용해서 보면 발사된 우주 발사체의 속도는 점점 증가해 오른대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발사체는 이제 추진제를 엔진에서 지속적으로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발사체가 가지고 있는 추진제 탱크에 있는 추진제는 점점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요. 자동차에서 엑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기름을 계속 소모를 하고 자동차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고 속도는 빨라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더 가벼운 속도로 멀리 가야 하기에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서 안착하기까지 수학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학을 잘해야만 항공우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수학을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수학이 나의 말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이제 내가 필요한 내가 말을 숫자로 표현할 때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 연구 및 개발자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지상에서 못하는 것을 우주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중력 환경에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무중력 환경에서 신물질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주선도 이제 무중력 공간을 향해서 점점 그쪽으로 많이 쏘도록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역할이. 우주는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 유영을 하는 모습을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을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